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날. 채점 중 20년 전 시험지가 발견됐다. 그 시험지를 처음 검토하던 선생은 그 자리에서 기괴하게 목을 매 자살했고, 두 번째로 검토하던 선생은 교무실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정신병원으로 긴급 압송됐다. 학교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 시험지가 불길하다며 만지는 자는 죽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세 번째 검토자는 바로 나였다. 책상 위 누렇게 변한 시험지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종이는 빛이 발했고 글씨는 선명했지만 올해 모의고사 시험지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왜일까? 이게 갑자기 모의고사 뭉치 속에 섞여 밀봉 보관까지 되어 있었다. 어떤 선생들은 추측했다. 학생의 짓궂은 장난이 아닐까? 일부러 옛날 시험지를 끼워 넣은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우린 안다. 불가능한 이름을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 모든 과정이 실제 수능처럼 엄격하게 통제됐기 때문이다. 실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대체 왜 존재할 리 없는 이 시험지가 나타난 걸까? 구석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었다. 설마 귀신인가? 그 말을 듣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것이 얼마 전 숙소에서 자살한 이 선생은 누구보다 삶에 애착이 컸기에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미쳐버린 조 선생 또한 평소 온화했기에 갑작스러운 발작은 너무나 기이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위했다. 두 선생의 불행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우연이 아니야. 옆에 유 선생이 공포 섞인 얼굴로 말했다. 이 시험지는 20년 전 것이고 이 수험생은 진즉에 죽었어. 유 선생은 백발이 성성했고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경고를 던지니 분명 무언가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캐물어도 유 선생은 미친 듯이 웅얼거릴 뿐이었다. 돌아왔어. 다들 죽을 거야. 종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선생들은 도망치듯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급히 유 선생을 쫓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게 누구죠? 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고 싶으면 더 묻지 마. 그 시험지엔 손도 대지 말고 20년 전 일은 절대로 파헤치지 마. 그의 말은 내 의구심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때 다른 선생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어젯밤 조 선생이 정신병원에서 죽었대요. 당직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조 선생은 밤중에 무언가 공포스러운 것을 본 듯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펜 한 자루를 꺼내 자신의 목구멍을 찔렀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자 머릿속이 하얘졌고 나는 멍하니 선 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유 선생은 먼 곳을 응시하며 음산하게 읊조렸다. 그 시험지를 만진 사람은 전부 죽었어. 하지만 난 이미 만졌는데 나도 죽게 되는 걸까? 그 시험지의 주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유 선생은 의미심장하게 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 학생은 억울하게 죽었지. 그래서 원혼이 떠도는 거야. 유 선생의 말에 따르면 학생의 이름은 진원이었다. 진원은 자존심 강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고 성적은 늘 전교 3등 안에 들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 아이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다. 그들은 진원의 공책을 찢고 책상에 쓰레기를 던졌으며 옷을 잡아 끌며 모욕했다. 다의 주동자는 이사장의 딸이었다. 누가 이사장 딸에게 맞서겠는가? 학생들도 선생들도 방관했다. 하지만 진원은 강인한 아이였다. 노력만 하면 이 지옥 같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수능 전날 밤 진원은 일진들에게 숲으로 끌려가 무참히 폭행당했다. 다음날 진원이 상처 입은 몸으로 고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험이 끝난 뒤였다. 진원을 괴롭혔던 그 학생은 결국 커트라인을 넘겨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렀을 때 손 교장이 언제부턴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이번 모의고사 때 괴이한 시험지가 나타났다던데 무슨 일인가? 차마 숨길 수 없어. 나는 요 며칠간 교무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보고했다. 교장도 겁을 먹을 줄 알았지만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복수라니 살아서도 꼴 보기 싫더니 죽어서 무슨 수작을 부린단 건가? 교장은 우리를 교무실로 데려갔다. 내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20년 전 시험지가 놓여 있었다. 교장을 보자 옆에 있던 주임이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종이는 바랬고 필적도 오래됐습니다. 분명 올해 것이 아닙니다. 몰래 무당이라도 불러 구술할까요? 난 귀신 따위 안 믿네. 입조심들이나 하게. 애들 앞에서 헛소리 말고
그는 그 시험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뭔가 회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누렇게 변한 시험지를 손 교장이 거칠게 뜯어냈다. 학과장이 말릴 틈도 없었다. 이 시험지에 손을 댄 유 선생과 조 선생이 죽었습니다.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손 교장은 시험지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죽은 놈도 안 무서운데 고작종이 나부랭이가 무섭겠나? 그는 거만한 태도로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다. 이 일을 밖으로 발설하는 자는 즉시 해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학교 하늘에 누런 시험지가 흩날렸다. 낡은 노트와 오래된 종이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공중에 떠다니는 시험지마다 빨간 펜으로 원통할 원자가 가득했다. 손 교장은 경비실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 돈만 받고 일은 안 하는 건가? 이 종이들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당장 조사하지 못하면 경비팀 전원 해고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물었다. 저 손 교장. 부교장이라면서 아나무인이 따로 없네요. 원한 살까 겁나지도 않나? 겁날 게 뭐 있어. 뒷배가 대단하다던데.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20년 전 손 교장도 이 학교 학생이었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이 학교 재단 이사였다. 다시 유 선생을 쳐다보니 그는 말로 다 못할 복잡한 눈빛으로 손 교장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내 추측은 확신으로 변했다. 20년 전 진원을 괴롭힌 건 손 교장이었다. 하늘을 뒤덮은 시험지에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거 알아? 20년 전 우리 학교에 수능 못 치른 우등생이 있었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라. 요즘 굴러다니는 게 그 선배의 당시 시험지라던데. 선생님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학교 안은 공포로 가득 찼다. 한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0년 전 그 학생이 시험 때문에 죽었다면 혹시 다시 수능 보러 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좌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학과장이 급히 말을 잘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애들한테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다그쳤지만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20여 년 전 죽었던 그 수험생이 정말로 돌아올 줄은 말이다. 수능을 사흘 앞둔 날 학교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한 교실의 중간 좌석에 낡고 누런 가방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유 선생은 그 가방을 보자마자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저건 진원의 가방이다. 진짜로 돌아왔어. 수능을 치러 정말로 돌아온 거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할 때 손 교장이 화를 내며 우리를 밀치고 그 낡은 가방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난 안 믿어. 죽은 지 20년 된 놈이 무슨 수작이야. 말을 마친 그는 의자 위 가방을 걷어찼고 가방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 수험표 한 장이 삐져나왔다. 수험표에는 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정막에 휩싸였다. 손 교장은 수험표 속 진원의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기괴해지자 기자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와 학교 전체를 에워쌌다. 손 교장은 쏟아지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명을 시작했다. 20년 전 진원이라는 학생에 대해 다들 궁금해하시는 걸 압니다. 마침 제가 당시 같은 반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반에서 그를 괴롭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저희는 학급 모금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진원은 품행이 나빴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수술비를 몰래 훔쳐 달아났고 그 친구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귀신 소동은 경쟁학교에서 신입생을 뺏으려고 꾸민 짓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 선생이 격분하며 손정, 거짓말 마 라고 소리쳤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어서까지 모함하는 거냐. 꿈에 나타날까봐 무섭지도 않아? 손 교장은 가슴을 펴며 외쳤다. 난 당당하다. 하늘에 맹세코 떳떳하니 찾아와도 안 무섭다. 경비원들,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그 후 손 교장은 능청스럽게 최근의 소동을 라이벌 학교에 방해 공작으로 돌렸다.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여론을 금세 뒤집었다. 귀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손 교장은 급기야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겠다고 자처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밤이 깊자 그의 숙소 창밖에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 전체에 방송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냘픈 여학생의 목소리였다. 손 교장님, 저 돌아왔어요. 왜 저를 괴롭히셨나요? 왜 시험을 못 보게 했죠? 왜 저를 죽게 만드셨나요? 여유롭던 손 교장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현장에서 실신했다. 이 일로 많은 교사가 사직서를 냈고 북적이던 학교는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했다. 흡사 흉가 같은 모습이었다. 손 교장은 입을 꾹 다물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중얼거리기만 했다. 유 선생은 그 꼴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마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틈을 타 손 교장의 숙소로 향했다. 방 안에 남겨진 물건을 챙기려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잠복 중인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옆에 있던 손 교장이 놀라 소리쳤다. 유 선생이 아니었어? 내 놈이었다니. 알고 보니 겁에 질린 척했던 건 모두 연기였다. 경찰과 짜고 범인을 잡으려 함정을 판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또한 내 계획의 일부였음을. 판을 키워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만 20년 전 진원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싸늘한 취조실에서 나는 경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진실을 듣고 싶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취조 전 과정을 생중계할 것. 둘째, 손 교장이 옆에 배석할 것. 안 그러면 입도 뻥긋 안 하겠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여 온 도시가 떠들썩해지자 경찰은 여론에 밀려 이례적으로 생중계 취조를 결정했다. 손 교장은 나를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다. 이런 난리를 치고 사람을 둘이나 죽게 하고도 감히 생중계를 요구해? 비난이 무섭지도 않나 보군. 나는 침착하게 정정해 주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경찰 조사에서도 자살로 결론 나지 않았나요? 잊으셨나 보네요. 나는 시청자들에게 인간의 추악함을 담은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20년 전 진원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했죠. 공부할 기회를 무척 소중히 여겨 누구보다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20년 전 어느 오후 전교 1등을 차지한 진원이 담임인 이 선생에게 불려갔습니다. 교무실로 불려가자 이 선생은 진원이 성실하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앞날이 창창할 거라 칭찬했죠. 그러더니 본색을 드러내며 진원에게 수능 때 손정의 부정행위를 도우라 했어요. 거절하면 시험도 못 보게 하겠다면서요. 진원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또 다른 조 선생이 앞을 막아섰죠. 조 선생은 제안을 거절하면 학교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진원은 이 사실을 알리지도 그들에게 거역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수능날이 와서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이 악마들을 떠나고 싶어서요. 듣다 못한 손 교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전한 모함이야. 20년도 더 지난 일을 내 놈이 떠든다고 사실이 될 줄 알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물적 증거는 없죠. 하지만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 말에 경찰들도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손 교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죠. 완전히 미친놈이구만.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 20년 전 그 수험생 진원의 친아들이니까요. 진원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 겁니다. 손 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원은 20년 전에 강에 투신 자살했어. 아들이 있을 리 없지. 못 믿으시겠다면 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시험지와 DNA 대조를 해보시죠. 그 시험지엔 아직 어머니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료진을 불러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곧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내가 진원의 친아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찰은 무척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 말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경찰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사실 나는 한 명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투신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 교장이 강제로 강에 밀어 넣었고
강물에 휩쓸려 가신 거였죠. 이 모든 걸 유 선생이 목격했습니다. 5분 뒤 취조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고 유 선생이 경찰의 안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 그 살인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혔습니다. 유 선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때 강가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우연히 손 교장이 진원을 강으로 미는 걸 찍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출할 증거입니다. 인증과 물증 앞에 손 교장은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럼 저놈은? 학교에서 귀신 소동을 일으켜서 2명이나 죽게 만들었잖아. 저놈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야? 나는 손 교장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귀신 소동을 벌인 게 나라고. 너 말고 또 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취조실 문에 다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 교장이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봤고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살아있었어? 공포가 서렸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어머니 진원이었습니다. 20년 전 수능날 강으로 밀려 떨어졌던 어머니는 다행히 어느 선량한 분에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늘 수능을 봐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사셨죠. 그래서 매일 시험지를 푸셨던 겁니다. 그 똑같은 시험지를요.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내가 장성하는 동안 어머니의 정신도 점차 맑아지셨습니다. 복수를 다짐하신 걸 알고 나서 저는 이 계획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리 없어. 학교 경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다리 병신 하나를 못 찾아? 그건 바로 당신네 학교 경비원이 예전에 저를 강에서 구해준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오랫동안 저를 돌봐주셨고 기꺼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죽기 전에 옛 친구들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냐고. 그저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더군요. 참 이상한 일이죠.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생중계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손 교장은 즉시 연행되었고 어머니와 저는 경찰의 훈방 조치 후 귀가했습니다. 귀신 흉내를 낸 건 죄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 정의를 실현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